안녕하세요. 블랙박스는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제공 7월 15일 KUMC LA 저녁 뉴스입니다. 담당의 이승주 기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부에 하루 만에 신고된 신규 입원 건수가 가장 많은 2,193명으로 어제 입원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2,193건의 코비드-19 확진 환자 중 26%는 중환자실에서 17%는 인공호흡기에서 치료받고 있는 확진 환자입니다. 입원한 사람들의 3일 평균은 2,084명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날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원한 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18세에서 40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이 이전의 통계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국은 44명의 사망자와 2,758명의 코비드-19의 새로운 환자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2차 현금 지원에 따른 안건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1차적인 자격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은 연소득 개인 4만 달러 이하의 11,200달러씩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고, 민주당은 1차 때와 같이 1차 때에는 개인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이면 어른 1,200달러, 미성년 자녀 500달러씩 제공한다는 안건이 제시하고 있어 양당 간의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막후교섭이 치열하게 돌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치솟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화당으로서는 우선적인 이번 코로나9 패키지 법안을 20일부터 시작하는 회기에서 8월 7일 사이에 확정하기 위해 내놓고 있는 공화당안을 표면적으로 돌출시켜서 차후 수정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1차 때보다 확대 미성년 부양 자녀들도 고교 고학년과 대학생 자녀들까지 1,200달러씩 일괄 지원하는 방안은 공화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최근 200억 달러가 소진된 EIDL 중에서 1만 달러까지의 무상 지원인 선지급 재난융자도 다시 시행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5월에 가결한 차기 코로나9 패키지는 3조 달러 규모이지만 공화당이 상원과 백악관에서 1조 달러대를 거론하고 있어 중간선인 2조 달러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경재 총영사는 오늘 오전 10시에 LA 총영사관에서 LA 한인상공회의소 강일한 회장과 에어프리미아 LA 투자자 대표 하기환 회장, 그리고 LA 카운티 관계자 등과 함께 카운티 병원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방호 복귀 증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증식은 코로나 사태를 함께 이기자는 취지에서 미주 지역 동포사회를 위해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리미아에서 방호복 300벌을 준비하였고, LA 한인상공회의소 임직원, 카운티 병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상급자에게 성추행당한 여군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추행과 살해 의혹을 받는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미 전역에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미 전역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14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여군 20세 바네사 기에는 지난 4월 22일 미 텍사스주의 포트후드 군 기지에서 실종됐습니다. 기에는 실종 전 가족과 친구들에게 에런 로빈슨을 포함한 상관 2명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면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진 못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2개월간 대대적 수색 작업이 벌어진 끝에 지난달 말이 돼서야 기엔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기엔을 성추행하고 살인한 용의자로 지목된 로빈슨은 수사가 계속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한 명의 로빈슨의 여자친구도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인정해 기소됐습니다. 미 전역에선 기엔을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엔이 군 생활을 했던 텍사스주에선 시위대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기엔의 사진과 악기를 들고 우리가 기엔이다, 기엔을 위한 정의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엔 군복을 입은 기엔의 모습을 그린 대규모 벽화가 등장했으며 시민들은 꽃과 과일, 풍선으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년 1월에 열리는 세계적인 로즈 퍼레이드가 내년에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로즈 퍼레이드 주최 측은 오늘 성명을 통해 마냥 확산되는 코로나19를 무시하고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가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열리는 제132회 로즈 퍼레이드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A 12지구 존 리 시의원은 지난 4월부터 비영리 단체인
더 체인지 리액션의 후원을 받아 진행 중이었던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스몰 비즈니스 구제 프로그램을 LA시의 다른 지역구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어제 노스리지에 위치한 조이스 커피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가 많은 것으로 판단해 이 프로그램을 로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밸리 지역이 속해 있는 LA시 3지구, 9지구, 15지구, 그리고 주이시 프리론 어소시에이션과 손잡고 이번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 부스카이노 15지구 시의원, 밥 블루먼필드 3지구 시의원, 그리고 더 체인지 리액션의 그렉 펄먼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LA시 3, 92, 15지구에 위치해 있는 직원 15명 이하, 수입 100만 달러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에만 해당되며 업주들은 지난 3월 기준으로 12개월간 가게를 운영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SBA 재난기금 융자 신청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대출 금액 상환 기간은 업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 BBC는 1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날 트위터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을 놓고 해외 네티즌 사이에 폼페이오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귀여운 강아지와 엎어져 있는 곰돌이 푸, 이들이 나온 사진을 보고 두 초강대국 간 힘겨루기를 떠올리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폼페이오가 올린 사진엔 자신의 집 거실 카페트 위에 그가 키우는 강아지 머서와 월트 디즈니의 유명 만화 캐릭터 곰돌이 푸 인형 등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곰돌이 푸는 바닥에 벌렁 드러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폼페이오는 사진과 함께 머서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곰돌이 푸는 시진핑이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본인의 별명입니다. 곰돌이 푸가 시진핑의 별명이 된 건 2013년 그가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을 만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진핑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곰돌이 푸와 그 친구 티거를 연상하며 그 둘이 걸어가는 만화 속 장면을 붙인 그림을 인터넷에 올렸었습니다. 이는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일제히 퍼져 중국 사람들은 거의 알 정도였습니다. 시진핑은 곰돌이 푸라는 별명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시진핑을 곰돌이 푸에 비교하는 온라인 게시글들에 대해 검열을 시작했고 재작년 개봉한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란 영화는 아예 중국에서 상영 금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5일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열린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을 찾은 청와대 주요 인사는 김육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유일했습니다. 김 차장은 영결식 이후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백 장군의 안장식에는 참석치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모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백 장군의 별세 다음 날 11일에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냈고 12일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 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조문했습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6.25 전쟁 영웅의 마지막 길에 군 통수권자가 애도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군 관계자와 조문객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군 관계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 NSC, 미 국무부도 고인을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한 만큼 국민과 함께 추모한다는 대통령의 글을 기대했는데 참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영결식에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홍철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했지만 당 지도부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국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북한 대남 기관의 선전도구가 이번 인사에서 리임령, 임종석 두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 모두 전대협의장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가 전대협 첫 의장입니다. 임종석은 2대 의장이고요. 북한의 우호적인 한국 인터넷 매체를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는 북한이 우리 고위직 인사들을 향해 기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이 두 사람에게 우리 민족끼리 철학과 미국에 맞설 용기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북의 기대란 주사파 전대협 때처럼 북한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통일장관 후보와 대통령 안보특보가 북한의 기대를 받는다니 뭐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얼마만큼 받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 이승주. 강수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라면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마이딘 블랙박스 제공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